음. 네. 우리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33번째 남의 흉은 사흘이다. 네, 읽겠습니다. 남의 흉은 사흘이다. 이 말은 어머니가 늘 제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나를 흉보고 욕한다고 버럭버럭 화를 내면 어머니는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이 아무리 흉보고 욕해도 그리 오래가지 못하니 너무 화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두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살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이 나를 터무니없이 욕하는 것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그러다가도, 에이, 남의 흉은 사흘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무리 남을 욕하는 일이 즐겁다고 안주 삼아 나를 욕하더라도 이 바쁜 세상에 남이 나를 계속해서 욕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퍽 무관심한 편입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남을 욕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남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피곤한 일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고단한 전시적 인생입니다. 한여름에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으로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다녀도 무더위에 시달리지 않을 만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한다든가 냉방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사무실에서 일한다거나 하는 등의 조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마련돼 있지도 않은 사람이 한여름에 정장 차림으로 다니면 그 얼마나 덥겠습니까?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그런 차림은 자신을 위한 차림이기보다 남을 위한 전시적 옷차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대부분 짙은 검은색 계통의 양복에 넥타이 차림입니다. 이 또한 외면을 통해 국민에게 권위를 전시하기 위한 차림새입니다. 오래전 영부인 한 분이 일반적인 한복 차림에서 벗어나 궁중에서 왕비가 입는 한복 차림을 하고 행사장에 나온 것도 지나친 전시적 옷차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입구 유리 진열대 안에 차림표별로 전시되어 있는 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라핀으로 만든 그 음식들은 밥알 하나하나, 국수 하나하나, 심지어 고춧가루가 뿌려진 국물까지 너무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하더라도 그 전시된 음식이 먹고 싶어 군침이 도는 일은 없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음식은 음식이 아닙니다. 먹기 위한 음식이 음식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보여주지만 그 인생은 남의 인생입니다. 백화점에 가면 마네킹이 멋진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옷은 마네킹의 옷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고객의 옷입니다. 마네킹이 그 옷을 자기 옷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네킹과 같은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적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인생은 고객의 옷을 입는 백화점 마네킹이 아닙니다. 쇼윈도에 디스플레이되어 있는 전시품이 아닙니다. 만일 내 인생을 디스플레이 하더라도 내가 나를 위해야지 남에게 전시하기 위해 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내 인생이 뭔가 그럴듯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고통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남이 보기에 내 인생이 대단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고통이 예정된 것입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어 내 인생의 기준이 정해진다면 남의 기준에 의해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형성된다면
그것은 이미 불행한 일입니다. 남의 기준이란 다양하기 짝이 없어 그 실체를 파악하기 힘이 듭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남의 기준 또한 모호하고 무책임하며 그만큼 무의미합니다. 그나마 나의 삶이 남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면 괜찮겠지만 불행히도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남은 내가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남은 나의 잘못된 점부터 먼저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 더 잘못되게 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일에는 더없이 인색합니다. 나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고 바라는 열정의 조건에 비추어 내 삶의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불행은 이미 성큼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 기업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정부에서 누가 요직에라도 오르면 그들의 표정이나 몸가짐이 예전과 퍽 달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전보다 우월해진 자신을 겉모습을 통해 남에게 더 많이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미묘하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미 전시적 삶으로 진열한 결과입니다. 달라이라마는 보석 반지를 낄 수는 있지만 손가락은 오직 10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보석 반지를 10손가락에 다 낄 수도 없지만 만일 끼었다 하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개의 반지를 낀 10개의 손가락. 그 손가락에서 참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지나치게 몸에 장식을 많이 한 이들을 보면 흉하고 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귀걸이를 조롱조롱 몇 개나 하고 목걸이는 물론 팔찌나 발찌까지 한 여성을 보면 저는 왠지 그 여성이 허전해 보입니다. 심지어 입술이나 혀끝에 피어싱을 한 젊은이를 보면 밥 먹을 때 불편할 텐데 저마다 혈압에라도 걸리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것 또한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남은 정작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 그것이 자신을 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가장 작은 병에 담겨 있습니다. 외면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야 하지 않는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외형 중시의 삶,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네. 아, 이거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진짜 피어싱, 요즘에는 피어싱 한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혀, 입술, 귀, 귀에도 막 주렁주렁 진짜 많이 혀에도 봤거든요. 하잖아요, 혀에도. 혓바닥에도. 진짜. 그리고 문신도 지금 막 엄청나게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입술에다가 피어싱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못 봤어요. 예전에 진짜 되게 많이 눈에 떴었었는데. 음, 있긴 있는데 예전보다는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음, 근데 저도, 어떻게 이 사람도 밥 먹지? 되게 많이 들어갈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불편한데, 불편할 건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근데 저는 실은 이제 그런 걸 되게 안 좋고, 항상 저의 저의 편견, 이렇게 봐서 지금은 그냥 얘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니까 인정을 해주려고 노력해요. 솔직히 문신 이렇게 요즘 또 저는 좀 잘 보고 있거든요, 문신.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좋게 봐지진 않잖아요. 맞아. 근데 그냥 자기 멋이다고 하고 있으니까 인정을 해주자 하는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제가 이번 그 환경 같은 걸 되게 많이 갖고 있었던 거여가지고 실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저도 옷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이제 그러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뭐 하지도 못해서 이어링이나 뭐 그런 것들도 못하지만은 그 유행 따라서 가는 건 안 해요. 유행한다는 거는 나만의 개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옷을 이뻐서 딱 살려면 요즘 유행해 이거 많이 사가요 그러면 안 사요. 음, 저는 물론 돈도 그러겠지만은 명품 가방들 있잖아요.
네. 아니, 왜 내가 그 애들한테 내가 종속돼야 되냐고. 이 애들을 위해서 막 비 오면은 그 애를 감싸는데 내가 소중한데 그 애들이 소중하게 되면 안 되고. 그런데 비싸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고 하면 이제 사겠는데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냥 안 사고 불편하고 편하면서 나만의 독특한 내가 만들어진 거. 이건데, 뭐랄까, 그래도 지금은 그냥 그런, 이게 남을 위한 이제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러는 것도 그냥 인정해 주려고 노력을 해서 음, 내가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내가 좀 더 신경 써서 그래 맞아. 나는 편하다고 다니는데 상대방은 내가 보고 얼마나 불편하겠나. 그래서 네. 더 반성하자. 이제 그런. 맞아요. 우리도 여자들도 화장을 하는 게 나를 위한 것이지만 그래도 남한테 남이 보이기 위함도 있잖아요. 내가 남이 봤을 때 나를 깨재재하게 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또 더 음, 화장을 하게 되면 뭔가 갖고 오니까 예뻐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지나치게 또 진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음, 페인팅한 것처럼 진짜 엄청 진하게 하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보여주기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중국에서는 자기 얼굴이 아니잖아요. 완전 바꿔봤잖아요. 화장 지우고 나면 완전 180도 다른 사람 뭐 그런 사람도 일본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등산을 그 팀에 들어가고 다니는데 등산 가는데 무슨 화장이 필요하며 예쁜 옷이 필요하냐고요. 등산 다니는데 편안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저는 이제 말도 안 하고 다니니까 그 몰랐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화장을 한 번을 안 하고 올 수가 있냐. 음, 어떻게 옷을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올 수가 있냐. 음, 아니 내가 똑같은 옷을 입고 간다 해서 내가 안 빤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보면은 여자분들이 막 꾸미고 치장하고 다른 옷 계속 바꿔 하면서 하고 막 아웃도어 가서 사가지고 오고 아니, 그래서 어이가 없었어요, 되게. 그래서, 아니, 내가 왜 등산 오는데, 내가 편리하게, 내가 운동하러 오는데, 내가 굳이 해야 되냐. 이렇게 동의휴환이 이제 한번 따지고 그랬는데, 그다음부터는 거기 이제 안 다녔어. 그렇게 남들이 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뭐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우리나라는 보여주기식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그잖아요. 옷 같은 거 제대로 안 입고 가면은 아예 거들떠도 맞아요. 보지도 않잖아요. 맞아. 제일 눈에 띄는 게 백화점이잖아요. 음, 또 잘 입고 가야지. 그래도 자기네 수준에 맞춰서 옷을 또 사겠지. 라고 음, 하는 그런 게 되게 크잖아요. 백화점이. 맞아. 네. 우리 김민 교수님, 네, 네, 이야기해 주시와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 뭐, 이렇든 저렇든 나의 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때로는 또 포장을 하게끔 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어, 요즘에는 피어싱보다 문신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문신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사회가 예술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위협을 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신한 사람들이 좋은 행동, 정말 그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행동을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스포츠 선수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진- 많이 하잖아요. 되게 많이. 그러니까 진짜 섬기고 남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기를 드러나려고 하고,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조카가 그 성형외과에 잠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젊은 애들은 문신을 하러 오고, 나이 든 사람들은 그거를 지우러 온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우리 그 집 앞에 카페가 있어요. 근데 저기 카페 사장이 이제 저하고 동년배라서 이렇게 또 자주 가고 그랬는데 거기 딸내미가 주말에 와서 일을 하는데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딸아이가 29살인가 하는데 애가 음, 3살인가 4살인가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니까 자기 몸에 있는 20대 초반에 했던 문신을 지금 지우고 있대요. 음, 아이가 크니까 그거를 자기 스스로 아이한테는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살면서 이제 그런 걸 느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럼 어렸을 때 아빠 힘들게 좀 하지 않았어? 이제 짓궂은 질문도 그랬는데 아빠는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이제 왜냐하면 아빠가 저기 부인하고 이혼을 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를 키울 때 그 저렇게 아이들도 그렇게 됐으면 조금 나름대로 지멋대로 좀 산 거거든. 근데 음, 어땠냐 그랬더니 뭐 자기는 애들이 그렇게 둘이 있거든요. 그렇게 뭐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그런 기억은 없다래더라고. 음, 지금 보면 그래도 잘 큰 거죠. 밖으로 안 빠지고 자기 자리 돌아와서 그 자리를 살고 있으니까 예쁘더라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 오히려 처음엔 갔을 때 무진장 딸내미가 까칠하게 굴어가지고요. 거기 아이씨 왜 이러는데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문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사람은 또 같이 깊이 들어가 봐야 그런 걸 알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정우성 작가님이 참 음, 사회를 되게 이렇게 잘 잘, 보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네, 그래서 이게, 우리 남의 흉은 음, 사흘이라고, 네, 다른 사람들이 흉을 참 많이 보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삼삼오오 모이면, 특히 그 중에 한 사람을 같이 이렇게 있다가 한 사람이 가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흉을 보고 이렇게 한대잖아요. 그런 또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신경 쓰고, 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유난히 남의 있잖아요. 단점을 기억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모르는 일을 갖다가 그냥 기억을 하고 있는 그때 또 남의 상황을, 기억력이 너 그렇게 좋니? 근데 이제 음, 그러면은, 야, 그 머리로 공부를 하지. 이제 막 이런 생각이, 맞아요. 진짜 기억력이 좋아요, 기억력. 아니, 그냥 곳곳을 그런 사람이 꼭 한마디씩 모임에 가고 하면은 한마디 그걸 꺼내는 그냥 불씨를 만들어. 음, 여기 먹게 되고 그런 것들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저도 예전엔 뭐 체면막 이런 거 있는데 지금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애들을 가르칠 때 애들도 미리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음, 쟤가 뭐가 되려고 할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들한테 와 너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이럴까? 이거 다 경험이야. 이제 이렇게 말해주기도 그러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저도 이제 항상 보면은 애들을 판단하고 가르쳐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애들이 제가 진짜 뭐가 되려고 저럴까? 정말 신나는 했던 애들이 오히려 잘 된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판단하지 말자. 이제 미리 편견 갖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죠. 엄마서 부모 속을 썩여낸 자식들이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오히려 착하게 굴고 공부 잘하고 이런 자식들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내 자식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공부 잘하면 음. 그 남을 주고, 국가하고
돈, 네. 돈 잘 벌면 아, 저기 많은, 장모님 자식이고, 예, 빚쟁이가 내 자식이라고. 아니, 근데 주위에서 보통 보면 말썽 부렸던 애들이 부모도 모시고 더 공경화 잘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돌아오는 애들이 진짜 잘해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공부만 잘했던 애들은 저번에 니체, 아니, 니체란다. 게테도 뭐 그런 것 같이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음, 자기 그래, 중심적으로만 되는데. 맞아요. 음, 맞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계속 우쭈쭈 하고 그래서 키우다 보니까 음, 그런 거를 모르는 거죠, 세상을. 음, 근데 지금 현재 막 나오는 실제적인 이야기들도 그렇잖아요. 그 공부 잘하고 이렇게 한 애들은 다 외국에 가 있어서 부모로 모실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데 그 음. 공부 못했던 애들이 지금 다 부모로 모시고 있고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다 키워놓고 자식, 그게 뭐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애국에 사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솔직히 또 부모 돌아가실 때도 못 오고, 맞아요. 안 오고, 음, 그런 경우도 종종 여기서도 보기는 해요. 한국에서 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간대잖아요. 음, 그러니까 몇 프로라 하더라, 어디에서? 우리나라가 4인가 기대요. 외국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어, 외국에 사는 아, 사람들이 캐나다랑 호주랑 이렇게 많이 나간대. 음, 그러니까는, 잊어버리네. 아무튼 우리나라 그 다른 데 애국들도 세금 때문에도 많이 나가는데 의외로 저는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되게 자부하고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 살기가 좋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엄청 진짜. 많이 나간대요. 저 캐나다는 가면 되게 단조롭고 또 캐나다는 그렇게 또 범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되게 많잖아요. 이번에도 프랑스 올림픽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그 난리가 났잖아요. 소매치기도 많고 도시도 참 그 뭐랄까 선진 문화가 아닌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가 선진 문화가 되고 사람들도 심성이 원래 우리나라 기본 심성이 그렇게 착한 것 같더라고요. 음, 우리나라 지금도 유럽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소매치기라고 해요. 그렇죠. 소매치기. 네. 그러니까 우리 그 크루즈 여행 가고 이태리 가고 휴대폰 사진 찍고 있는데 휴대폰을 뺏겼대요. 네, 그런 맞아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대요. 음. 그래서 여기 와서 하는 애들, 그러니까는 그 애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내 나가서랑 거기서는 휴대폰을 할 수가 없다고. 바로 뺏기고 도망가고. 우리나라 사람들 안 가져가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럴 리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디다 놔도 안 가져가잖아요, 요새 이제. 네. 전에는 가져갔어도. 아니, 저도 뭐랄까, 조심성이 많이 있어서. 근데, 진짜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버스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근데서도 많이 잊어버렸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음. 버스에다 가방을 없어, 놔둬도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안 가져가고 지금은 길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는데 그 돈을 줬잖아요. 음, 그러면 다 CCTV가 봐가지고 그것도 이제 음. 범죄로다가 들어가서 아, 이게 걸린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래요? 돈을 절대 주지 말라고. 주면 음, 바로 그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고. 내 음, 주머니에 챙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주머니로 가지고 갔다가 음, 사흘인가 있다가 갔는데 그게 걸렸잖아요. 그게 이제 음. 범죄라고. 뭐, 살짝 발로 밟았다가 CCTV 돌아간 다음에 주스면 안 되는 거예요? 가보겠죠?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애들도 죽으려고 안 한대요. 그리고 이제 애들 실험 카메라를 해봤는데, 막 애국 사람들이 경악을 한대요. 정말 이러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정말.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그거 보고, 그런 걸 자기 유튜브에서 보고, 거짓말이라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면은 정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별걸 다 했구나 하는 생각이, 나는 모르는 세상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제가 오히려 더 훨씬 많더라고요. 외국 애들이 훨씬 더 잘 알아. 음.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 그럴 경우가 많죠. 네, 잠깐 음,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해줄게요. 네, 하나, 둘, 셋.